자, 첫 번째로 레이스보드, 우리가 롱보드라고 부르는 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자, 레이스보드의 슬로건은 원보드 원세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합 공식 바람이 2.5m/s부터 12m/s까지 하나의 보드, 하나의 세일로 모두 커버한다는 뜻이고요. 레이스보드의 제원은 옛날에는 이 D2라고 해서 초창기 그 올림픽 종목 보드는 4m 20cm 정도, 그리고 그게 3m 6, 70cm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3m 80을 넘을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 동호인 시합에서는 딱히 그런 거에 제약을 두진 않아요. 세일은 6점대에서 시작을 해서 7점대로 갔다가 지금은 남성 9.5, 여성 8.5가 공식 사이즈고 이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합에서는 뭐 크게 제약을 두고 있진 않아요. 자, 레이스보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시합을 하는 보드예요. 이 레이스보드 시합은 풍하,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풍상, 바람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45도 언저리 어딘가에 있는 이 마크를 돌아서 다시 45도 어딘가에 있는 그 피니시 라인으로 피니시를 하는 이 삼각 마크가 공식 포맷이었어요. 현대에는 바람을 바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순풍을 타고 바로 내려와서 그 출발선을 둘 중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마크를 다시 돌고 그 피니시를 하는 이러한 T자 형태의 게임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국내 동호인 시합에서는 서울컵을 제외하면 동호인 시합에서는 거의 한 99%가 이 삼각 마크를 아직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보드 종목 자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미풍의 최강제라는 거예요. 이 미풍은 0.5m부터 약 2.5m/s까지 그 어떠한 형태의 윈드서핑 보드도 이 레이스보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2.5m/s의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나뭇잎이 살랑살랑 움직일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 그 정도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점은 바로 버스테라라는 겁니다. 그 다재다능해요. 되게 바람이 있어도 최강자는 아닐 뿐이지 12m, 실력만 된다면 15m까지도 이 큰 보드 하나로 다 버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자, 바람이 있으나 없으나 풍상, 풍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기본적인 실력만 갖춘다면은 뭐 풍화로 표류하거나 그럴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자, 바람이 거의 없을 때도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5m/s 이하의 백파가 살랑살랑 칠까 말까 하는 컨디션에서 아주 편하게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실력만 있다면 전에 말한 것처럼 파도가 얼마나 치든지 간에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든지 간에 내가 이 보드 하나만 가지고 모든 컨디션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풍에도 신나게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안전하게 이 인내심과 이 근지구력과 시간만 있다면 미풍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 섬 투어도 가기 되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도 뭐 이 남해안, 통영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섬 투어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레이스보드는 이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조작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베거보드도 주행하면서 조작할 수 있고 뭐 이 베이스라고 하죠. 마스터 트랙의 위치도 상당히 다양하게 조작할 수가 있고, 이에 더불어서 아우터는 물론 다운홀까지 주행을 하면서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보드 게임이 힘도 힘이지만 사실 이 머리 싸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번엔 조금 담백하게 단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느린 속도가 있어요. 강습정을 제외한다면 웨이브보드랑 더불어서 거의 윈드서핑 중에서 제일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레이스보드를 실내시를 하면은 최소한 25인승 카운티 버스, 소형 버스나 아니면 2.5톤 마이티 트럭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클럽이나 협회 활동이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는데 뭐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럽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게 상당히 많아요.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이 윈드서핑을 탈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렇듯이 이제 이 단체 생활이라서 약간의 뭐 부조리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명, 30명이 와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빨래를 내가 뭐 항상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서핑을 할 거면 제일 일찍 와서 문을 열고 선배들 끝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청소하고 문 닫고 나가지 않으면 뭐 욕을 먹는다거나, 이제 이런 일부 특이한 분들이 있는 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분들에게는 이게 약간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클럽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게 돈을 아무리 많이 지불해도 불가능하고요.
장비를 두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제주도에 놀러 가더라도 롱보드를 렌탈해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탈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탈용 장비는 폭이 75 이하이기 때문에 레이스보드만 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종목보다도 신장이 작을수록 매우 불리한 종목인데, 특히 신장 154cm 이하의 경우에는 보드 디자이너들도 딱히 추천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지 않고 장비가 크다 보니까 이 시선을 확 끌 수 있는 그 다이나믹한 맛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스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하이 퍼포먼스, 이 다이나믹함의 부재라고는 하지만 실력에 따라서 워터 스타트, 풀 플레이닝 드라이빙, 덕 드라이빙,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레이다운 드라이빙, 그리고 파도밭에서 탈 수 있고 강풍에서 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뭐 거기에 여느 윈드서핑들처럼 다 함께 어울려서 타는 재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4휠에는 살짝 못 미치겠지만 장거리를 가는데 가장 효율적인 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마치면서 이 레이스보드가 사실 윈드서핑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되게 다양한 종목을 즐기고 있지만 레이스보드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요. 레이스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형태의 윈드서핑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 오래된 게 꼭 낡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우리 레이스보드 씬도 조금 더 규칙을 준수하고 누가 와서 처음 접하더라도 아, 되게 신사적인 스포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문화가 발전을 한다면, 더해서 우리나라 슬라롬 씬의 이 KWPL 선배님들이 하고 계신 것처럼 레이스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목적의식, 목표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 레이스보드도 조금 더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윈드서핑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도 궁금했던 정보들, 윈드서핑의 종류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 레이스보드를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프리라이드, 슬라럼, 웨이브, 뭐 잘은 못하지만 4휠까지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프리스타일은 제가 전혀 할 줄 몰라서 안 될 것 같고요. 윈드서핑에 이제 막 입문하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잘 모르는 기존의 윈드서퍼 분들을 위해 만든 동영상이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